네, 반갑습니다. 6월 26일 목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약간 혼조 양상입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25%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3% 올랐습니다. S&P 500은 그냥 움직임이 없네요. 자, 나스닥이 올라간 이유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세를 보였고 마이크론 급등. 자,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HBM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반도체가 더 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기술주의 전반적인 상승이 이끌었습니다. 테슬라는 좀 안타깝지만 주가는 좀 빠진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제 다우지수는 또 왜 빠졌느냐? 7월 달에 그래도 금리 인하를 좀 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안 한다고 했죠. 네, 파월이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트럼프는 그래서 파월을 또 미워하고 후임자를 정해놨다. 아, 파월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돈 냄새를 맡고 빚내서 한국 증시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자, 뉴스거리들이 뭐 늘 아는 얘기지만 재밌는 상황으로 많이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뉴스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단기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에 나스닥만 소폭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가 이런 거겠죠. 뭐 살아나는 반도체 투자 심리 이런 부분들, 네, 최고가 경신한 엔비디아.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마이크론 AI 수요의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거 먼저 볼까요? HBM 포함해서 데이터 센터 향으로 가는 매출이 2배 이상 늘었다. 마이크론을 키워주네요. 네, 3전을 누르고 마이크론을 키워주는 그런 형태인가 보다. 하이닉스는 어쩔 수 없으니까.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보면 93억 달러, 12조 원의 매출과 네, 1.91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고요.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HBM 수요 급증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라고 회사가 설명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마이크론의 그런 시장 점유율이 높진 않았어요. 근데 점점 늘어나게 되면 삼성전자를 위협할 수도 있겠죠. 자, 현재로서는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이 바로 네,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AMD 쪽에도 마이크론이 뭐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엔비디아 물량을 맞추는데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면 그냥 AMD를 비롯한 기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HBM은 삼성전자가 더 맡고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물량의 그런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엔비디아의 이런 고속 질주가 하이닉스나 또는 마이크론 이런 쪽으로 더 집중시켜 줄 수도 있고요. 또 엔비디아의 고속 질주는 다른 빅테크를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의 기대감은 계속 커지게 된다. 그럼 삼성전자도 또 올라갈 수 있겠다. 반도체 쪽이 갑자기 또 좋은 얘기를 하면서 주목을 받는데 재밌는 게 뭐예요? 예, 올라갈 때쯤 되니까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시총 1등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4.3%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해버리고요. 네, 엔비디아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 시총 1등으로 다시 갔는데, 어떻게? 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시총 1위를 다시 탈환했고, 그동안 시총 1위였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시총 2위로 내려갔다. 야, 시총 3조 7천억 달러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엔비디아가 여전히 크긴 커요. 그죠?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했지만 이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폭주하는 형태의 모습이 요즘에 계속 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요즘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 AI 쪽 관련한 부분에서의 성장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약간의 퀀텀 점프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느 정도 기술력이 발전하다가 쭉 정체 상태에 보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빵 하고 터지는 모습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온지는 저도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최근 시점입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뭔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뭔가 살짝 풀렸거나 아니면은 뭔가 대단한 그런 칩이 들어왔다거나 뭐 그건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뭔가가 바뀌었다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뭔가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 그리고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엔비디아 걸 쓰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 해드렸나요? 저는 엔비디아 AI 칩을 쓰는 그 AI 툴 회사를 사용하지 않고 아마존에서 만든 서버를 이용해서 아마존 칩을 이용한 AI 그 툴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발전 속도가 조금 느려가지고 지금 또 엔비디아 쪽으로 좀 살짝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툴을 계속 바꿔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역시 빠르구나. 왜냐면 이제 먼저 치고 나가는 애들이 빠르다라는 거죠. 더 강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또 다른 것들이 이제 먼저 치고 나가는 애들이 정체 상태 보일 때 다른 애들이 좀 움직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는 쪽이 더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될 것도 같아요. 자, 아무튼 이 AI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반도체 어떤 도약, 반도체 어떤 2차 상승 이런 부분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미 뭐 하이닉스는 네, 뭐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미국 기업의 AI 채택률이 10%를 곧 넘어설 것이다. 아직도 이거밖에 안 돼. 네. 아직도 이거밖에 안 돼.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딩 작업의 30%를 이제 AI로 사용하게 되고 있고요. 페이팔은 AI를 통해서 고객 지원의 80%를 처리할 정도로 미국 기업의 AI 채택이 급증하고 있다. 네.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네, 많이 등장할 겁니다. 저는 이제 대기업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또 뒤로 밀려나겠지만 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엄청난 걸 만들어낸다기보다도 서로 간에 경쟁하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되는 거죠. 내가 아마 대기업이 있으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이제 뒤로 살짝 밀려나게 하겠지만, 네. AI의 활성화가 전체적으로 많이 퍼지고 많이 좋아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시황에 심어놓은, 네, AI 영상도 보셨죠? 그런 식으로 금방금방 발전하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죠. 네, 특별한 건 없는 부분인데 여기 파월이 이제 끔찍하다, 후임, 3-4명을 압축한다. 파월은 금리 인하 신중론, 트럼프는 파월이 끔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트럼프 얼굴 너무 이렇게 확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이 사진 보는 게 더 끔찍한데.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교체 계획에 대한 질문에서 내 생각에 그는 끔찍하다. 다행히도 그는 곧 물러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임기가 26년 5월. 1년이나 남았는데 곧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글쎄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달 초에 차기 의장을 곧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일단 차기 의장이 발표가 되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끝났구나, 끝물이구나 라는 식으로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레임덕을 앞당기고 이제 힘을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와였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이제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네, 그 다음에 예전 이사, 네,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죠. 워시, 네. 씻지 말고, 아니지, 닦지 말고 씻으세요, 워시인가? 네, 그 워시는 아니죠, 그죠? 네, 케빈 워시. 자,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초대 대무장관 후보로 올랐었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장관이냐, 아니면 재무장관 후보로 올랐던 사람이냐, 뭐 이런 사람들, 네, 2-3명 정도가 이제 후보에 올라가 있다. 파월한테는 거의 뭐 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꿀 것 같아요. 네, 많이 늙었어. 고집이 많이 세졌겠죠? 네, 열받는다. 네.
트럼프는 왜 이렇게 파월을 1기 때부터 되게 싫어했어요? 네, 1기 때부터 막 싫어하고 막 그래가지고 파월이 그때 처음 당하는 거라 많이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네, 그런 시기인데 일단 뭐 파월 의장에 대한 그 교체 소식은 어차피 임기가 끝나가니까 되는 것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고, 이제 관세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거든요. 관세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뭐 높일 수 없다, 아니 낮출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게 되면 나쁜 영향이 올 수도 있다. 차라리 지금은 이제 좀 더 지켜보면서 인플레이션이 작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보고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트럼프처럼 그냥 막 진행해가지고 잘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잘못되면요, 네,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죠. 나쁜 상황에 부딪힐 수 있는데 신중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신중하거나 너무 네, 공격적이거나 이건 둘 다 안 좋겠죠. 잘 좀 섞어서 하면 좋은데 참 네, 안타깝구만요. 네, 안타깝구만요. 자, 코스피는 3000 시대가 열렸는데 꿈의 천스닥은 언제쯤이냐? 꿈의 천스닥 이거는 왜 비교가 되는 거죠? 네. 자, 코스피 쪽이 상승을 하게 되면요, 코스닥은 죽어요. 왜 죽느냐?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바이오 쪽입니다. 전부 다 바이오가 들어가 있는데 뭔 놈의 코스닥 뭐 네, 천스닥이 나올 수 있냐 이거지. 자, 왜 그러냐면 지금은 수급이 한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들고 들어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묵칫돈을 들고서 뭐 비투하러 들어온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 뭐 너도 나도 다 주식하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다라는 개념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시총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지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총 큰 종목이 상승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그 시총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런 종목군들이 뭐 반도체의 어떤 호황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코스피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살 게 없나 쳐다봤는데 오늘 요즘에 바이오 쪽이 막 괜찮은 것 같아, 막 어떤 호재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은 바이오 쪽으로 막 가거든요. 그러면은 바이오 쪽 시총 상위를 쭉 가지고 있는 네, 코스닥 쪽이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개념의 포지션을 좀 보면 2차전지가 또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2차전지가 오르고 내리고 함에 따라서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누가 장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내용으로 시장 상승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두 가지 반도체 쪽이 크게 상승 쪽으로 베팅이 되면 주가가 크게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바이오 쪽이 크게 오르면 천스닥이 아니라 2천스닥도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치고 올라갈 만한 포지션이 별로 없다는 거죠.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이목이 다른 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쪽은 또 네, 살짝 네,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될 수도 있겠죠. 약간은 네, 그런 부분들로 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계속 시장이 좋아지면 네, 천스닥 나올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시장 분위기가 다 좋아. 이놈도 오르고 저놈도 올라. 근데 저쪽은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이쪽은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뭐 지금 뉴스 같은 경우는 뭐 대체적으로 좀 비슷해 보이고 네,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원전 랠리 언제까지냐? 그러게 말입니다. 워낙 원전 랠리는 길게 잡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금 들어왔다 나가는 형태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뭐 완전 끝났다라는 개념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미국이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게 된다면 네, 여기에서 우리도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 SMR, 네, SMR 이런 부분들.
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워낙 큰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또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뭐 1, 2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10년, 뭐 20년 뭐 이렇게 장기 플랜을 보고 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형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쪽 원전 르네상스 이야기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호재성 재료를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 오일 패밀리. 자, 석유 관련한 종목군들. 중동 한방에 수백억짜리 롤러코스터. 자, 보면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 들락날락 하는 모습일 텐데, 이런 것들은 거시기 할 때, 거시기가 뭐죠? 중동이 좀 불안하다. 유가가 뛸 것 같다. 그러면 그럴 때 바로, 공략하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쭉 치고 올라가면, 이런 오일 문제는 사실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올랐다가 해결되면은 바로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해결 속도도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유가의 움직임은 전 세계 물가, 전 세계 경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집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해서 전 세계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훅 올랐다가 훅 떨어졌다 하는 형태가 계속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는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포지션 많이 올랐다? 그럼 팔고 많이 떨어졌다? 근데 많이 떨어졌어도 유가 같은 부분들은 특별한 이슈 없으면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비슷한 형태의 어떤 이슈가 벌어지면 뭐 지난번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얘기할 때도 한번 올랐었잖아요. 그다음 이번에 또 한번 올라간 건데 앞으로도 또 휴전을 깨고 미사일 날린다 그러면 또 사는 거야. 또 올라갔다가 적당히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또 도망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피곤하죠. 그래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안 하셔도 괜찮은데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주가 계속 오르고 막 난리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뭐 기분 되서 좋대요. 동학개미들 표정 관리하고 있답니다. 주식 보유 평가액이 껑충 뛰어가지고요. 계좌가 너무 좋은데 이거 어디다 자랑할 수도 없고 막 그런 마음들인가 봐요. 자랑을 하세요. 자랑하는데 일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빨리 올라타자. 뭉치도 든거 비투하고 있다 뭐 이런 거 포모 이런 우려감 그다음에 조급함 이런 거 빨리 버리시고요.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들 시장은 급하게 해가지고 급하게 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천천히 하셔가지고 느긋하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야지 절대 여러분들이 중간에 뭔가 이제 뭐 빠른 시간 내에 뭔가 하려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부추길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꾸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또 공포감을 주죠. 너만 이제 떨어진다. 너만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잘 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루 이틀 만에 나만 안 되는 거였으면은 그냥 어차피 다 망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안 될 거였으면은 뭐 그게 뭐하러 노력을 합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주식은 지나고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내가 서둘렀던 그 시점에서 항상 실수가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거. 자, 언제나 정석 투자, 언제나 좋은 흐름들 잘 보면서 가세요. 주도주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많이 오른 종목이 주도주가 되기 어렵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주식이 주도주가 되는 거지 이미 올라가서 끝나버린 주식은 주도주의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 좋은 하루 또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오늘도 뭐 나쁜 소식은 없을 것 같아 보이고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기대감은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더 올라가나요? 하이닉스 더 올라가나요? 그러면 지수는 오늘도 상승하겠죠. 기대감 또 가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